박은정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처장님, 지금 기관 증인 국장급 이상 법제처에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편향적 법 해석의 우려가 있습니다. 염두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처장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 그 평검사 대표 참석하셔가지고 법무부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인사제청권을 총장이 행사하든 장관이 행사하든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네. 그때 답변 당시에 검사들 얘기는 인사권을 검찰에게 달라, 이게 이제 주된 요구였던 것 같고요. 지금 그 주장이 실현되셔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검찰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윤석열 검사장,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장관이 제청하지 않은 불법이다,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네. 절차를 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때- 취지여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직무정지 관련한 집행정지, 그 다음에 징계 관련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1심까지 활동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검찰권 수호에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보들이 검찰권의 수호를 위해서 복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잠깐만, 박은정 의원님, 유상범 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 의원님 질의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필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2022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사 수사권 제한과 관련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시죠? 맞습니까? 검사 수사권 제한을 저렇게 기사도 났잖아요. 네, 위헌이다. 저는 그 당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재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서 이것은 모두 각하되었고요. 위헌 아닌 것으로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그동안 한 5번에 걸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지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지 그것이 검사에게 전속된 권한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장님의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 심사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법제처가 저거 하시는 거 맞죠? 위헌 위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심사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든 지금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행령 관련해서요. 이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굉장히 짧게 심사를 하고 말았어요. 법에서는 4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두라고 했는데 17일로 절반 이상을 줄여서 심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법에도 위반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 자격 심사하시는 거는 7개월 동안 미루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 어느 쪽은 졸속으로 심사해주고 어느 쪽은 한정없이 7개월이나 늘리는 처장님의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이 지금 심사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화면. 그 다음 거 해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뭐 때문에 하고 있냐면은 그 다음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대검 예규로 하고 있거든요. 대검 예규에서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한 대검 예규에서 범인, 범죄 사실, 증거 등 범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검사 직접 수사를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사해야 된다고 위헌 위법해 보이거든요. 무한대로 늘렸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도 지금 없는 내용들이 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규로.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래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문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정해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정해준 거에 더해서 이거를 수사하다가 이것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그래서 직접 관련성이라는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관련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법률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 대통령령을 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설정이 이렇게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 법무부에서 이걸 개정하면서 이 직접 관련성은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이건 그냥 해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없앤 거예요. 그 부분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해석 조항이거든요. 결국 해석을 해야 되니까 대검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일선 검사들이 혼란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지침으로 대검 내에서 예규 정해가지고 이런 거를 직접 관련성으로 해가지고 수사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법이다라는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결국 이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니까 법원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석 다시 심사해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세요. 네, 위원장께서 뭐 늘 말씀하시는 대로 질의 시간 중에 끼어들지 마라 맞는 말씀이고 가능한 조심하는데 늘 우리 국회의원들 기관 증인들 왔을 때 기관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건방지니 많이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적절한 태도도 있고 제가 봐도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되신 분입니다. 선출된 사람이 우위에 있고 임명된 사람이 하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증인으로서 나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줬고 국정감사가 그중 가장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준 권한 중에서 우리 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하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관 증인을 상대로 할 때는 그들이 한 기관을 대표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 선출된 증인, 선출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정당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마구 모욕하고 비난거리고 퇴장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제가 위원장 지적하신 말씀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뭐 10분 받아들이고 다만 이런 모습들이 특히 법사위에서 너무 빈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분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자제하자 이 말씀 드리고 거기에 기관 증인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똑똑하게,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답변하는 기관장 등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생각하고 그 점은 국회의원들도 기관장들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왕정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은 다 견제와 감시, 삼권 분립, 헌법 정신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입법부 선출된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입법부의 권한은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 감시 견제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기관장은 그래서 국정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간에 마음속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처장도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서 국정 철학에 맞게 업무를 하듯이 우리 국회의원들도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의민주주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그런 것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죠? 1분만 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께서 제 질의의 내용을 문제 삼으셔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점이 명예훼손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요. 지금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님이 그 법률가로서 법제처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을 가장 정점에서 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 법률가로서 자격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과연 법제처장으로서 법률을 심사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발언하셨던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게다가 윤석열 징계 소송에서는 감찰이 불법했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판판이 모두 다 깨졌어요. 그러면은 법률가로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인가, 법제처 심사를 잘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제가 질문한 거지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고, 지적을 하시려면 앞으로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예가 훼손됐냐 안 됐냐는 각자의 의견이고 주장일 수 있고 판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개입을 하지 않고, 저는 팩트가 이건 정확하게 틀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은 인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개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의 주장도 그 생각에 커트라인, 눈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상범 간사의 주장도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분이 그냥 주장하신 걸로,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